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는 겁니다. 직접 사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은 이미 2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어요. 이더리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코인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스테이킹된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시 상할 거라고 보이고, 팁을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1억 돌파했죠. 2024년도 3월달 정도에 한번 돌파하고 또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2016년도 당선됐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자 해서 이번 그 대선에서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배경에서 그동안에 규제나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올랐던 건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를 했는지. 우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는 겁니다. 직접 사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나라도 있고, 채굴을 해갖고 이거 비트코인을 쌓아가는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사용됐던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싹 다 팔았죠, 독일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런 해킹 건이나 잘못해갖고 범죄를 이용해서 그 사용되었던 비트코인을 압수하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2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한 100만 개 정도를 더 비축을 해서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분이 사실은 상당히 반크립토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서도 그와 반대로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송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나 취임되면은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이 해임! 이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큰 확률로, 상원은 이미 확립을 했고, 그리고 하원도 장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큰 영향력, 특히 의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화당의 친암호화폐적인 의원들이 한 200명 정도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이고, 그리고 상하원 쪽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주로 밀게 된다면은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해갖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코인을 찍고 싶어. 그런데 SEC도 눈치 보이고 코인 찍으면 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곳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또 그동안에 소송전이나 고소를 당해갖고 움츠렸던 그런 토큰이나 코인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ICO를 못하게 했잖아요. 201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ICO 참여나 심지어 에어드랍을 받는 것조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코인을 판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돈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면은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풀리면서 실제로 미국인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굴려갖고 블록체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더리움은 물론 하드웨어도 좀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POS라고 해서 그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쉽게 생각해서는 내가 이더리움을 넣고
이걸 묶어두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운영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고마워 이거 운영하게 해줘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이자로 줍니다. 즉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은 이거를 묶어두었을 경우에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묶어두게 되면은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SEC는 이거를 현물 ETF로 봤을 때 이걸 못하게 했어요. 즉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증권과 비슷하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고 현물 ETF를 만들어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현물 이더리움 ETF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하러? 나 저기 가면은 이게 스테이킹 해갖고 묶어놓고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이자도 못 받고 손해인데?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SEC의 의장이 바뀌고 친크립토로 바뀌면서 뭐 스테이킹 한 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 현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발행이 되면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더욱더 큰 돈이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랑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쪽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다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경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고, ECB,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어요. 즉, 양적 완화 쪽을 이미 시작한 거죠. 미국도, 촬영 시점 당시에 또다시, 스몰 스텝 0.25bp로 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풀리거든요. 근데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반대극구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사실은 오르게 되는 거죠.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오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금이 됐든 비트코인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 등이 됐든 이런 쪽에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잠깐 떨어졌다가 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 상태에서는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쭉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큰손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다들 일론을 바라보곤 있는데 일론은 사실은 비트코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회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샀던 게 약 4만 개 정도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같은 해에 75%를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 9,700개 정도밖에 안 남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가가 한 34,000불 정도 되는데 따지면 거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 되는 거죠. 뭐 나름대로 여전히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성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면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많이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잠깐 기억해 보면은 9,700개 갖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이미 2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갖다가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시총이 한 7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근데 반 정도 되는 시총에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내 주식이 희석이 되는데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좋아요. 내 주식이 희석이 돼? 좋아. 왜냐면은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돈을 더 받아서 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네? 그 말인즉슨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배당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사실은 IT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 비즈니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이 비트코인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안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돈 벌 기회라고 하던데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뭐 폭락도 할 수 있고, 뭐 블랙스완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 정세가 변화해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워낙 심해갖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암호화폐의 특히 알트 코인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3월 달에 한 번 고점의 비트코인 찍고 알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라고 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미국에는 괜찮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특히 뭐 수출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괜찮게 발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에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이 특징에 따라서 트럼프가 나 모든 알트코인,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하겠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말인즉슨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승자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지는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물렸습니다. 이더리움의 성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이더리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한동안은 계속 갈 거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보통 보는 게 돈이 우선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까지 내리진 않았고 조정을 받은 정도였는데 이게 2024년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였는데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쫙 올랐다가 이더리움 포함해서 훅 떨어졌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고점 때는 4,000달러가 넘다가 지금 현재 뭐 다시 회복해갖고 2,800, 2,900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쟁자들도 좀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주자들이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채웠던 그런 테마들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분들도 일부는 모멘텀을 좀 많이 잃었다. 자기의 주 위치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없잖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아마 정책들이나 규제도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다시 활력을 띄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하의 이 레이어 2라고 그러는데 이 이더리움 보조해주는 체인들이 있어요. 이쪽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외 어떤 코인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거 꼭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찝어낸 게 한 15개 정도를 찝어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톤, 수이, 멘트, 인젝티브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더리움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코인이 희한하게도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ETF, 스테이킹된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더리움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들과 밈코인이 특히 많이 성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커져서 지금 성장세가 좋고 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 분들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갖고 뭐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신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텔레그램을 바탕으로 만든 코인이 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저와 이 톤 생태계가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이 크고, 수이의 경우에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에서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트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이제 솔라나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 다음 솔라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이라는 프로젝트도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눈여겨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방금 말씀드린 코인 외에도 아까 그 15개 정도를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소책자로 책에 같이 첫 초판에만 같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괜찮은지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비트코인을 전망한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2025년도에 비트코인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우선 트럼프가 당선돼서 아마 1월 달에 이제 그 100억 관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행보에서 그 암호화폐 정책 관련돼 갖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M2 서플라이라고 그 통화량입니다. 그 통화 공급량인데, 이 통화 공급량 중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등들도 같이 주시해야 됩니다. 이유가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서도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돈을 풀었을 때는 이 영향이 다른 데에도 무조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통화량도 같이 보면서 이게 성장세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 자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자산 시장의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암호화폐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에 연동해 갖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USDT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USDT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USDT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예요. 왜냐하면 오르기 때문에 나 빨리 대출 받아갖고 비트코인 사야 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탈중앙화 그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에서 이 USDT에 대한 이자가 많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구나, 아니면은 뭐 고점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팁을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용어 자체는 들어봤을 텐데, 그 이유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긴 이유 자체는 한국이 좀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트코인 수가 부족한 거예요. 다 해외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격에 괴리가 생겨서 한국이 비트코인이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김치 프리미엄인데,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은,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비트코인 1억 넘었습니다, 1억 5천 넘었습니다, 2억 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비트코인 투기 과열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다 업비트 비싼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비싸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3에서 4%, 조금 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투자가 과열이 됐을 경우에,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15% 이상까지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과열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시점들이 늦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자기네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초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비트코인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쉽게 투자하고 가장 중요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